이제 AFC 그리고 NFC 컨퍼런스 챔피언십 두 경기에 대한 프리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NFC 쪽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와 그린베이 패커스의 경기인데 이 경기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1월 25일 월요일 새벽 5시 5분에 시작이 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이제 팍스에서 중계를 하게 되고요. 조벅 트로이 에이크먼, 에린 앤드류스 그리고 톰 리날디까지 이 4명의 크루가 중계를 하겠습니다. 일단 역사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볼까요? 두 팀은 플레이오프에서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1997 시즌 디비저널 라운드였어요. 네. 당시에는 브렛 파브가 이끌던 그린베이가 승리를 하면서 컨퍼런스 챔피언십으로 올라갔었습니다. 당시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그린베이는 97 시즌에도 다시 한번 슈퍼볼에 올라가면서 2연패를 꿈꿨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슈퍼볼에서 존 엘웨이의 덴버에게 막히면서 준우승에 그쳤던 이제 그런 아쉬움이 남았던 시즌이기도 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 역사적으로 양 팀은 그렇게 많이 플레이오프 경기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양 팀의 대결보다 양 팀 쿼터백의 대결이 조금 더 관심이 많이 가지 않나 싶어요. 이제는 명실상부 이견이 없는 고트 톰 브레이디와 함께 순수 실력 갑, 그러니까 순수 실력만큼은 이 선수가 최고다라는 평가를 받는 에런 로저스가 쿼터백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사실 이 두 선수가 플레이오프에선 단 한 번도 맞대결이 없었어요. 브레이디가 AFC, 로저스가 NFC에서 뛰었기 때문에 슈퍼볼이 아니면 두 선수가 만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긴 커리어 동안에 네. 이제 플레이오프 맞대결은 없었고, 하지만 이번 시즌 6주 차에 두 선수의 맞대결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템파베이 홈구장에서 경기가 치러졌었는데 패커스가 경기 초반 10대 0으로 앞서간 것은 좋았지만 이후에 단 한 점도 득점을 하질 못했고 벅스가 무려 38점을 이제 연속으로 만들어내면서 네. 38대 10으로 벅스가 대승을 거뒀었거든요. 그래서 로저스의 기록을 살펴보면 50%의 패스 성공률도 되질 않았고 네. 2개의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반면에 벅스는 로날드 존스가 맹활약을 한 가운데 수비진이 5개의 색 그리고 무려 13번의 쿼터백 히트로 로저스를 괴롭혔던 그런 이제 정규 시즌 맞대결이 있었어요. 네. 올 시즌에 이제 에런 로저스를 생각을 해보면 드래프트에서 패커스가 트레이드업을 하면서 1라운드 24번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조단 러브를 뽑았잖아요. 그 이후에 에런 로저스 선수가 소위 말해서 빡친 상태로 한 시즌을 치렀는데 그 결과가 어떤지 저희들 모두 봤잖아요. 그러니까 빡친 로저스가 이만큼이나 무섭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경기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에런 로저스가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올 거거든요.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로저스가 홈필드 어드밴티지까지 안고 네. 또 경기를 치를 예정이기 때문에 정규리그 맞대결이 참고는 될 수 있지만 뭐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이 로저스 선수가 데뷔를 한 이후에 처음으로 홈에서 이제 컨퍼런스 챔피언십 경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동기부여도 클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램보 필드 하면 이제 홈 어드밴티지가 어마어마한 곳이잖아요. 팬들의 어떤 응원의 열기도 그렇지만 사실 겨울의 램보 필드는 프로즌 툰드라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굉장히 추운 곳이기 때문에 남쪽 따뜻한 곳에서 홈 경기를 치르는 템파베이 버커니어스가 여기 와서 경기를 치른다? 이건 굉장히 좀 힘든 경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추운 날씨에 적응할 수 있는 선수가 제 생각에는 브레이디와 그롱크 두 선수 정도가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롱크의 역할이 그만큼 또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리뷰 때 그린베이가 최근에 좀 덜 추워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이게 이제 예년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이지 네. 뭐 절대적으로 춥지 않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벅스에게는 분명히 이 부분이 좀 디스어드밴티지가 될 것 같고 네. 이제 그롱크가 물론 리시빙으로 좀 활약을 해준 경기가 일부 있기는 했지만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보면 좀 블로킹에 집중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이번 경기에서는 좀 리시빙에서도 좀 활약이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롱크도 그롱크인데 어쨌든 올 시즌의 벅스의 스킬 플레이어진은 이 F4라고 불리는 이제 어마어마한 4명의 리시버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선수들을 과연 어떻게 패커스의 세컨더리가 막을 것인가? 그걸 좀 봐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제이어 알렉산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제이어 알렉산더의 역할보다도 제이어 알렉산더가 마크하지 않는 3명을 마크하는 다른 세컨더리 선수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봐요. 패커스가 지금 최근 4경기에서 상대를 모두 20점 미만으로 묶으면서 수비진이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네. 여기에는 이제 세컨더리의 활약이 꽤 빛나는 것으로 이제 보여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알렉산더 외에도 케빈 킹, 데니얼 세비지, 에드리언 에이모스 같은 선수들이 다 제 몫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벅스는 디비저널 라운드를 좀 상기를 시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뭐 브래디, 그다음에 이제 화려한 리시버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러싱 공격의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좀 밸런스 있게 경기 운영을 진행을 해야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부분은 벅스의 러싱 디펜스가 넘버 원이기 때문에 에런 존스와 이제 자말 윌리엄스 선수가 맹활약을 펼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로저스와 아담스를 과연 이제 벅스의 세컨더리가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요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벅스는 가뜩이나 강력한 러싱 디펜스에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던 비타베아의 복귀 가능성이 또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비타베아가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이날 경기 나온다면 뭐 더욱더 강력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패커스가 디비저널 라운드에서 보여줬던 에런 존스나 자말 윌리엄스의 활약은 좀 재현하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칼튼 데이비스가 다반테 아담스를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느냐 네. 이게 이제 패커스의 공격과 벅스의 수비에서는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벅스가 정규리그에서 패커스를 어떻게 막았는지를 좀 네. 생각을 해보면 데빈 화이트나 뭐 라본테 데이빗, 션 머피 번팅 같은 2선, 3선에 있는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블리츠에 가담시키면서 로저스를 좀 혼란을 주고 이제 괴롭히는 데 성공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라플러 감독과 로저스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분명히 대비를 하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벅스가 또 새로운 작전을 들고 나올 것인지 이제 패커스가 자신들이 한번 당했던 것에 대해서 얼마나 파해법을 가지고 나올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봐야 될 부분이 이 패커스의 키커 메이슨 크로스비 선수가 디비저널 라운드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어깨 부상을 입고 이제 경기를 마저 치렀는데 어쨌든 완벽한 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상이 키킹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초접전 양상으로 흘러가면 이제 필드골 하나로 좀 승패가 갈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크로스비가 좀 부상 회복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도 분명히 이 경기의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자, 마무리 짓기 전에 이 도박사의 예상을 한번 짚어볼까요? 현재에서는 그린베이의 3.5점 정도의 우세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3.5점이라고 하는 굉장히 근소한 차이잖아요. 예. 그래서 누가 이기든 좀 이상하지는 않은 경기다. 저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네. 이 경기 과연 누가 조지 할라스 트로피를 갖고 슈퍼볼로 향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버팔로 빌스와 캔자스시티 칩스의 경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이 경기는 이제 같은 날 8시 40분에 시작이 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이제 CBS의 넘버원 크루죠. 짐 렌츠, 토니 로머, 트레이시 wolfson 그리고 에반 워시번, 제이 필리까지 5명의 크루가 함께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짐 렌츠와 토니 로모가 그 칩스 경기 마지막에 아주 텐션이 높게 좀 뭐 보는 이로 하여금 좀 피가 끓게 하는 아주 재밌는 해설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경기도 아주 좀 기대가 됩니다. 전 사실 오프닝이 진짜 쩔었거든요. 저는 짐 렌츠가 오프닝을 이렇게 힘줘서 하는 거는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그것은 역시 브라운스의 효과가 아닌가. 어쨌든 굉장히 좀 멋있는 중계를 기대를 해보겠고요. 뭐 가장 먼저 역사부터 좀 살펴볼까요? 두 팀은 지금까지 3번이나 만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빌스가 2승 1패로 우세한 이제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66년 컨퍼런스 챔피언십에서는 빌스가 패했지만 빌스의 황금기였던 91시즌 디비저널 라운드 그리고 93시즌 컨퍼런스 챔피언십에서는 이제 칩스를 꺾고 올라갔었던 이제 버팔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3경기 중에 마지막 대결이었던 93 컨퍼런스 챔피언십에 대해서만 좀 정리를 해봤어요. 네. 이때는 조 몬테나가 칩스로 이적한 첫 시즌이었고
이제 빌스는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고의 쿼터백이었던 짐 켈리가 있던 이제 황금기죠. 네. 그래서 이 두 선수의 맞대결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었는데 몬테나가 인터셉션과 함께 39%의 패스 성공률 그리고 125 패싱 야드라는 초라한 성적을 남긴 끝에 뇌진탕 부상으로 경기를 채 마치지도 못했습니다. 뭐 이런 이제 상황이 있다 보니까 빌스가 좀 손쉽게 승리를 거뒀었던 그런 기록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레이븐스와 빌스의 경기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형 사제 간의 맞대결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 경기는 사형과의 대결에서 이긴 사제가 이제 라마 헌트 트로피를 두고 스승님과 다투는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션 맥더머 감독이 앤디 리드의 코칭 트리에 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컨퍼런스 챔피언십에서 그 자신의 어떤 뿌리라고 해야겠죠. 이제 앤디 리드 감독을 만나게 됐어요. 네. 어쨌든 이제 사제지간의 맞대결이 됐는데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패트릭 마홈스의 출장 여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이제 컨커션으로 아웃이 됐었던 패트릭 마홈스 선수가 되겠는데 그날 경기는 체데니 선수가 물론 승리를 지켜내긴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승리를 지켜낸 부분이 극적이어서 그렇지 경기 내용이 그렇게 좋았느냐?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나와서 빌스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패트릭 마홈스의 출장이 만약에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 경기는 칩스가 굉장히 불리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마홈스가 컨커션 프로토콜을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 선결 과제기는 예. 한데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마홈스가 이날 또 발가락 쪽에 또 부상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발가락과 머리 두 가지 부상에서 모두 회복해서 온전한 컨디션으로 나와야만 이제 빌스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나온다고 하더라도 컨커션이 있었던 바로 다음 경기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발 부상이 어쨌든 완벽하게 낫지는 않은 상태에서 모빌리티의 제한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안고 마홈스가 얼마나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수비보다 공격에 강점이 있는 양 팀이잖아요.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점수쟁탈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마홈스가 100% 컨디션으로 나올 수 있다면 점수쟁탈전의 확률이 저도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마홈스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칩스는 결국 노선을 바꿔서 러싱 공격의 비중을 좀 높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계속 지금 시즌 막판부터 결장을 하고 있는 클라이드 에드워즈 엘레어의 출전 여부가 또 그만큼 중요해지겠다. 그런 이야기를 또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에드워즈 엘레어 선수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지난주에 이 무지막지한 러싱을 갖고 있는 레이븐스를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빌스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어쨌든 이 패트릭 마홈스 그리고 이제 클라이드 에드워즈 헬레어 선수의 출장 여부를 떠나서 러싱 비중이 높아져야 되는 건 맞는데 그 부분을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공격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반대로 빌스의 공격과 칩스의 수비를 좀 생각을 해보면 역시 빌스의 패싱 게임을 칩스가 막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관전 예.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사실 디비저널 라운드에서 볼티모어 레이븐스는 블리츠를 줄이고 커버리지에 중점을 둔 수비를 가지고 나왔어요. 네. 물론 이제 바람에 대한 이슈도 있었지만 이 볼티모어의 변화된 수비 스킴이 조시 앨런을 좀 고전하게 만들었다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칩스가 이 레이븐스의 사례를 좀 참고해서 뭐 맞춤 전략을 가지고 나올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문제는 칩스는 레이븐스에 비해서 세컨더리 선수들의 탤런트의 양과 질에서 조금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전략을 따라 하더라도 과연 똑같이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양 팀이 정규 시즌에 한 차례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26대 17로 칩스가 승리를 거뒀었고 기록을 살펴보면 클라이드 에드워즈 엘리어가 무려 161 러싱 야드를 기록을 해줬어요. 예. 그러면서 37분 이상 공격권을 소유했던 칩스가 좀 쉽게 승리를 가져갔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반면에 빌스는 이제 러싱과 패싱 게임 모두 좀 이렇다 할 존재감을 보이질 못하면서 네. 칩스를 넘어서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앨런 입장에서는 좀 복수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짓기 전에 이 도박사들의 예측을 한번 보고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반적인 프리뷰 내용에서 칩스는 좀 걱정거리가 많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칩스의 2.5점 우세를 점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은 칩스를 탑독으로 저희도 이제 은연중에 두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칩스가 조금 우려 요인들이 있고 빌스가 이 점들을 잘 이용하면 업셋을 할 수도 있다. 아마 이런 관점에서 프리뷰를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그런 내용으로 좀 준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마음스의 출장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보면 아메리칸 컨퍼런스 챔피언십 같은 경우에는 NFL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쿼터백들 간의 맞대결이다 라고 볼 수 있다면 NFC 쪽은 이미 이제 이 선수 생활의 황혼기에 닿아 있는 정말 이제 이룰 것들은 거의 다 이룬 이 레전드 쿼터백들 간의 맞대결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이게 경기 시간이 굉장히 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혹은 현재를 담당하고 있는 브래디와 로저스의 경기가 앞 시간에 배치가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이 승부가 끝나고 나면 이제 미래를 책임질 조시 앨런과 패트릭 마홈스를 뒷시간에 만난다. 뭐 그렇게 좀 포장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어쨌든 좀 상징하는 바가 있는 그런 경기들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당히 흥미로운 맞대결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경기들의 결과로 이 컨퍼런스 챔피언십 리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